한 마을이 무너졌습니다. 누구도 나설 수 없었고 경찰도 공무원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조용히 장삼을 걸치고 마을 입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마을은 평화를 찾았습니다. 도시의 끝자락, 산자락 깊은 곳. 전기도 겨우 들어오는 외딴 암자에 노승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법현이었습니다. 나이는 70이 넘었고 매일 새벽 4시 목탁을 두드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절에는 불자가 많지 않았지만 그는 굳은 날에도 장작을 패고 대청을 닦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며 고요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과거 특수무술부대 소속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은 다시 무기를 들지 않기 위해 싸우는 중이라는 것을. 절이 있는 곳의 마을은 작고 평화로웠습니다. 할머니들은 공동우물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이들은 골목에 모여 함께 놀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검은 밴 한 대가 마을 입구에 멈춰 선 순간부터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조직의 한 갈래인 마네파가 마을 재개발 명목으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동산 브로커를 가장의 상인들에게 접근하였고 상가 담벼락에 알 수 없는 빨간 X가 하나둘씩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초입에 폐건물이 리모델링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선 사람들이 계속해서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러운 오토바이 소리, 밤마다 들리는 고성방가. 험상궂은 사람들이 마을을 배회하기도 했습니다. 동네 노인회관, 유일한 탁구장과 장기판이 있는 공간을 그들이 차지하고 담배 연기를 피워대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첫 번째 가게가 부서졌습니다. 가게를 부쉈던 자들은 20대 초중반의 건장한 청년들이었습니다.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고 항상 5명 이상이 무리지어 다녔습니다. 이들은 낮엔 시장 골목을 돌며 상인들을 위협하였고 밤엔 마을 회관을 차지해 술판을 벌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왔지만 경범죄로는 수사 불가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합의 보시죠. 보상금 받으세요. 그 말을 들은 어느 상인은 피눈물을 흘리며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는 동네 주민 대표가 절에 올라왔습니다. 스님, 우리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애들도 무서워서 마을길 못 다녀요. 법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건 외부 때문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평정을 잃었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법현은 조용히 창고에서 먼지 쌓인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부서진 단검, 찰과상으로 얼룩진 전투복, 그리고 전술무술훈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두 손을 모아 기도하였습니다. 싸우지 않기 위해 싸웁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고도 이들을 물릴 수 없다면 주처님, 이 노승을 용서하소서. 법현은 과거 국가전략기동부대 소속이었습니다. 해외 파병 경험도 있으며 유사시엔 비무장 생포 작전까지 수행했던 실전형 무술가였습니다. 그러나 30대 중반 동료의 죽음을 계기로 돌연 전역하고 불문에 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이는 전국에 손에 꼽을 정도였고 그는 번명과 함께 세속을 끊고 은거의 삶을 택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법현은 평소와 다름없이 목탁을 두드린 후 장삼을 그대로 입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시장 골목에선 두 명의 조폭이 나이든 김밥 할머니의 손목을 비틀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라니까요. 이 할매야. 그 순간 뒤에서 장삼자락이 펄럭이며 조용히 걸어오는 노인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손을 놓지 않으면 오늘은 너희가 운명을 놓게 될 것입니다. 조폭들의 웃음소리. 하지만 5초 뒤 한 명은 어깨가 탈골되었고 한 명은 노점 수레 아래에 처박혔습니다. 법현은 묵묵히 말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20년 동안 지켜온 마을입니다. 앞으로 이곳에 다시 발들이면 제가 너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대들이 이 땅을 떠나주길 바랍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가장 덩치 큰 남자가 소주병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런 노망난 게 어디서 명령질이야? 그 순간 소주병이 날아들기 직전 법현의 손이 스치듯 뻗었습니다. 툭 하고 부러지는 병목, 그리고 동시에 무릎을 꿇는 덩치 큰 남자. 그날 밤 무리는 도망쳤지만 다음 날 더 많은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세 대의 차량과 함께 10명 이상의 조직원이 마을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노인 하나가 우리 조직 애들 뼈로 밥을 해먹었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선 시장 골목 입구. 거기엔 법현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삼뿐이었습니다. 이곳은 당신들이 더럽힐 수 없는 곳입니다. 싸움은 채 몇 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허공을 날았고 누군가는 대나무 울타리 밑에 엎어졌습니다. 무릎을 꿇은 이들은 숨을 몰아쉬며 법현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는 다만 말했습니다. 무릎을 꿇을 곳은 부처님 앞이지 제 앞이 아닙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네파의 부두목 마도성, 직접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과거 법현과 동시기에 특수무술훈련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을 택해 조직에 몸담았고 결국 흑화한 인물이었습니다. 마도성은 말했습니다. 넌 여전히 도장놀이 하냐? 나는 현실에서 삽니다. 법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을 지킵니다. 넌 죽어있는 이념을 따릅니다. 둘의 대결은 정오, 시장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비무장 상태의 육박전이었습니다. 그 싸움은 영상으로 퍼졌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노승 한 명이 도시 조직을 박살냈다고? 이후 마도성은 체포되었고 마네파는 해체 수순에 돌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법현은 다시 절로 돌아가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어떤 언론에도 어떤 카메라 앞에도 서지 않았습니다. 단 한 줄 절 입구에 새로운 팻말이 세워졌습니다. 칼을 버린 자의 도장은 부처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그는 다시 장삼을 걸치고 부서진 단검을 절 마루 아래 조용히 묻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절은 다시 고요했고 법현은 늘 하던 대로 새벽 목탁을 두드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여전히 조용한 파문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 낯선 젊은 남자 하나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싸움 당시 도망쳤던 깡패무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와 함께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고 옷은 단정했으며 눈빛엔 두려움보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절 앞까지 걸어와 조심스레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저 그날 사실 겁이 나서 도망쳤습니다. 법현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청에서 내려와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일보다 어려운 건 다시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무연고 노숙 생활을 하던 시절, 자신이 처음 따뜻한 밥을 대접받았던 곳, 바로 이 절에서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절에 올라왔었어요. 이름도 묻지 않고 이불을 내주시고 따뜻한 죽을 끓여주셨죠. 그게 제가 기억하는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온기였어요. 법현은 조용히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기억보다 마음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잊었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젊은이는 절의 마당 청소를 자청했고, 마을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다른 동네 주민들도 하나둘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도와주러, 누군가는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 절은 다시 조용한 곳으로 돌아갔지만 그 침묵은 이전보다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을 법현은 언제나처럼 마루 끝에 앉아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법현은 다시 목탁을 두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조용한 자를 가장 약한 자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진짜 강자는 다시는 칼을 들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위해 싸우는 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